제가 스크린을 잠시 가져갈게요. 네네.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일단 그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제 리서피싱 노트라는 어떤 요분의 노트 방식을 조금 더 소개해드릴 거고, 그거에 앞서서 뭔가 조금 노트에 대한 근본적인, 아까 태연님이 조금 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 우리가 노트를 왜 하고 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문제,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가 사실 노트를 적는 거는 다 좋은데 사실 이게 읽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시 저희한테 되돌아오게끔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노트 다시 보지 않는 노트는 죽은 노트다. 뭐 아니면 노트 앱들은 아이디어들이 죽으러 가는 곳이다. 이런 표현들을 조금 자극적으로 쓰는 분들도 블로그에 미디엄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트를 언제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조금 사람마다 그 사람의 성격, 성향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크게 두 분류로 나눴을 때 목표가 뭔가 확실할 때 어떤 강의나 미팅 노트를 적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냥 그 계정 아이디나 비밀번호 저장 용도로 쓰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고, 아니 뭐 개인 기록, 일기라든지 아니면 운동 일지라든지 쓰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반면에 뭔가 목표가 확실하지 않을 때, 뭐 어떤 아이디어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읽는데 되게 유의미하고 나중에 어딘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영감이 얻을 수 있는 리소스를 저장해 놓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흥미롭고 재밌어서,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저희가 나중에 언젠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장해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잃어버릴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손실 회피성의 어떤 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 노트를 왜 하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저는 그냥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아까 방금 태연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글 쓰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이점. 그러니까 그 글을 쓰게 되면서 뭔가 저희가 막 결국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그래서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저희 이제 뇌에 더 기억에 잘 남게 되는 그런 이점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노트가 재발견이 되지 않더라도 뭐 뭐 이제 공부하게 된 거니까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결국 정보 저장의 그냥 아웃소싱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기억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딘가에 적어 놓고 인간은 그거를 이제 까먹어도 되니까 이제 빼놓고 있다가 어디 있는지만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정보가 필요할 때 다시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노트랑 붐워크는 이제 그냥 저희를 그 안전하게끔 느끼는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냥 노트는 그 마인드의 인슈런스다. 그러니까 내 생각의 보험이다. 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저장해 놓고 저희가 까먹어도 되게끔 어디 있는지 다시 찾으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거가 왜 일어났냐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 변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보가 진짜 많아졌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정보들을 찾아보면은 뭐 사실 2017년 한 해에 생성된 정보량은 인류의 5천 년 축적된 정보보다 많다고 해요. 한 해에 생성된 게. 요즘에는 하루에 한 2.5 엑사바이트니까 몇이야? 페타, 엑사, 그러니까 엄청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고, 심지어 지식이 이제 두 배 증가하는 소요된 시간도 그 이제 190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배가 걸리는 게 100년이 걸렸고, 90년대 25년, 현재 13개월이라고 그러고, 2030년은 거의 12시간이라고,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터넷에, 그러니까 정보들이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대인들의 하루 평균 정보 소비량이 엄청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어떤 연구하는 이제 그 조직에서 했던 건데, 이게 현대인들이 이제 깨어있는 시간에 이제 점점 갈수록 정보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평균적으로는 69시간인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100시간에, 그러니까 거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희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기 전까지. 그 외에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뭐 일어나자마자 막 메일 확인하거나 막 SNS 들어가거나 자기 전까지 막 인스타 보거나 뭐 그런 분들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처럼 정보를 저희는 이제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계속 정보를 얻고 있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장이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용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여기 세대에 따라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막 예전에 MP3 같은 거 용량 부족해가지고 어떤 노래는 지우고 어떤 노래는 추가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용량이 워낙 이제 싸고 막 커지니까 그런 걱정도 할 필요 없이 저장을 하고 또 심지어 클라우드가 이제 막 클라우드 기술이 막 발달하면서 이제 그건 거의 뭐 걱정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이제 저장이 쉬워졌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는 이제 정보 자체를 예전 같았으면은 정보 자체를 기억하는 거여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냥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만 기억하는 수준으로 저의 뇌를 활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화번호 같은 거죠. 옛날 같았으면은 뭐 부모님 전화번호, 친구 전화번호를 다 일일이 외웠더라면 다시 요즘에는 갖고 가는 그냥 거야, 어린이집에. 이제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노트를 점점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노트의 문제점이 뭔가 해서 태연님이 아까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태연님이 아까 전글에서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노트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착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컬렉터스 펠러시라고 컬렉터의 오류 이런 거 이제 요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이 애매한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짜 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마케팅에 대해서 책을 읽었는데 사실 그거를 한번 읽었다고 해서 제가 그 마케팅에 대해서 진짜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이제 리서치가 중독적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저희한테 어떤 내가 공부했고 내가 이제 그걸 리서치했으니까 난 이제 그걸 다 알아. 난 이제 그 전문가야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 근데 사실 그 정보를 모았다라고 해서 그게 사실 알고 내가 공부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콜렉터의 오류가 있다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그 뇌과학적으로 파보면은 이제 인간의 기억력, 인간이 배우는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세 과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이제 인코딩이고, 두 번째가 스토리지, 그 세 번째가 이제 리트리벌인데, 인코딩은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정보를 접했을 때 어떻게 배우냐이고요. 스토리지는 어떻게 저장이 되고, 어떻게 장기간 동안 유지가 되고, 그 세 번째는 이제 리트리벌은 정보를 필요할 때 어떻게 꺼내 쓰는지에 대한 그런 세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코딩은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긴 한데,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노트에 조금 더 적합한 이론은 이 제너러티브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세 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이게 사실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게 쉽게 까먹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우리가 뇌에 알고 있던 정보라든지 지식 같은 것들이랑 엮으면서 이게 이제 맥락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과정이 지나야 이게 장기간, 그러니까 롱텀 메모리로 넘어가고, 롱텀 메모리에 넘어가야 이제 이게 오랫동안 장기간이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꺼내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너러티브 러닝이라는 가설이고, 그리고 이제 인코딩, 그다음에 스토리지는 이게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해서 요거 메모리도 이제 인간의 기억력을 보통 세 분류 내지는 두 분류로 나누는데 센소리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뭐 어떤 뭐 청각이라든지 시각적으로 이제 정보를 새로 받아들였을 때 요건 이제 컴퓨터로 비교를 하자면 이제 캐시 같은 거죠. 딱 그냥 순간 딱 올라와 있고 이제 싹 사라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단기 기억. 요건 이제 램 같이 이제 막 필요할 때 저희가 어떤 거에 액티브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자주 쓰니까 단기 기억으로 올려놓지만 사실 얘는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거고
롱텀 메모리는 이제 진짜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이제 하드 드라이브나 SSD 같은 그런 그 세 단계로 분류돼 있고, 아까 요 인코딩이랑 조금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마 이제 처음에 정보를 접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읽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읽은 지 얼마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단기 기억으로 남아 있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기존에 있는 지식들이랑 엮이면서 어떤 맥락이 생기고, 그래야 이제 이게 롱텀으로 넘어간다, 이런 그 이론이 있고, 그리고 롱텀 중에서도 뭐 이제 뭐 implicit, explicit 있고, 뭐 이제 implicit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그냥 이제 생각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의 습관적으로 나오는, 뭐 신발끈을 묶는다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타는 거라든지, 그 뭔가 무의식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이고, explicit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들여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 아니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컨셉, 그 배운 지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explicit 메모리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retrieval이라고 해서 이제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는, 다시 그, 내 기억에서 꺼내 쓸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요것도 두 분류. 그러니까 하나는 recall이라고 해서 큐가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지식,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에 해당되는 이제 리트리벌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제 리코그니션이라 그래서 유사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그 트리거가 있어서, 외적인 트리거가 있어서 내 뇌에서 비슷한 거를 이제 그냥 그때그때 딱 찾아내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남의 강아지를 보고 내 강아지가 떠오른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리코그니션이고, 리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그럴 필요도 없이, 외부의 자극 없이 그냥 내가 딱 기억하고 있어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그 리트리벌 프로세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희의 뇌의 구조적인 것 때문에 사실 메모를 한다는 게 저희가 되게 착각하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적어 놓았다는 걸로만으로 그냥 우리가 나는 이걸 알고 있다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도 이제 두 분류로 나눠질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을 본인이 이제 정말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알면서도 이제 그걸 하기 귀찮거나 아니면 게으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저희 같은 사람들일 것 같아요. 뭐 옵시디언이라는 툴을 새로 다운 받아가지고 노트를 어떻게든 정리해 보려고 하고 기록해 보려고 하고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이 제너레티브 러닝을 뭔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맥락을 통한 공부고, 그게 이제 루먼 박사의 제텔카스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노트 같은 것들을 다시 한 번씩 보면서 내가 전에 알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랑 연결되면 하면서 이제 억지로라도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힘들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들을 더 맺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또 부가적으로 생기는 게 이제 아마 창의력. 그러니까 자기는 차마 이제 연결돼 있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두 아이디어들이 뭐 갑자기 이제 연결이 돼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난다든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현대에 나와서 이제 PKM에 등장하게 시킨 것 같아요. 그 노트들 사이에 연결을 통해서 이제 노트의 발견의 가능성을 올려주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노트들이 이제 개별적으로만 있으면은 사실 그 어떤 검색을 했을 때 그 노트만 하나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노트리가 연결이 돼 있으면은 이게 마치 국수처럼 이렇게 하나에 딱 집어도 이제 밑에 다른 것들까지 막 같이 따라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꼭 그게 바로 연관돼 있진 않더라도 이제 연결돼 있음으로써 그냥 이제 연관돼 있는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같이 쫙 따라 올라오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이제 어떤 그 리서피싱의 그 확률을 높여준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PKM을 활용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그 러닝하는 방식 중에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스페이스드 레페티션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배울 때 이제 그것만 딱 공부하고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curve of forgetting이라고 해서 이제 한번 정보를 배웠을 때 이제 잃어버리는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는데, 한번 공부했을 때 딱 알고 있다가 사실 안 보면 이제 그냥 쭉 떨어지는 거죠. 하고 이제 까먹고, 두 번째는 이제 한번 봤다가 이제 한번 또 보면은
다시 상기됐다가 한번 또 보면 상기됐다가 이제 만약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제 아예 장기 기억으로 남게 되는 이런 그 테크닉을 써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루만 박사의 제텔카스에는 오히려 이것도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종이로 하다 보니까 하나 추가할 때마다 루만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 아카이브에 있던 카드들 다시 꺼내가지고 한 번씩 또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그 배우는 테크닉을 활용을 하셨던 것 같고 이제 그 원래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이 기사 이제 리서피싱 노트 요 노션 페이지를 쓴 분은 이제 위에 그런 같은 내용을 쓰셨고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요 분의 이제 그 리서피싱 하는 방식이 재밌어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리텐션 레이팅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별 5개. 여기 어떤 거냐면은 이분이 이제 노트를 다시 억지 강제로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봤을 때는 별 하나,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봤을 때는 별 2개, 한 번 더 보면 3개,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5번을 보고 기억을 하고 계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것들을 한 번씩 쭉 본대요. 이 리스트를 소팅을 해가지고 별 하나짜리를 쭉 한번 보면서 아 맞다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별 2개짜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한 몇 개 보면은 별 2개짜리 보면서 이제 아 이런 것도 있었지 한 별 3개를 올리고 그리고 조금 더 기억에 만약에 더 잘 기억에 남게 됐다 하면은 뭐 한 2스텝 건너뛰기도 한다고 그러긴 하네요. 그리고 요 테크닉 플러스 이 프로그레시브 서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그 티아고 분이 만드신 건가? 아무튼 이제 정보를 한번 볼 때 그냥 똑같이 첫 번째 봤을 때, 두 번째 봤을 때, 세 번째 봤을 때 이렇게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계별로 첫 번째로는 이제 노트를 쓰고 두 번째 봤을 때는 그 노트 중에서 내가 생각했던 중요한 패시지들, 중요한 문장들을 그 볼드 처리하고 세 번째 봤을 때는 중요했던 부분을 하이라이트하고 네 번째 봤을 때는 요약을 하고, 그리고 5번째 봤을 때는 이제 다른 노트들이랑 이제 믹스 매치 해가지고 같이 한번 붙여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노트를 공부하고 노트를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을 해서 리서피싱 플러스 이 프로그레시브 서머라이제이션에서 요분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분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게 제가 옵시디안을 안 써서 그런데 뭐 어떤 코드 같은 거를 스니펫 같은 거를 돌릴 수 있나요? 이거는 태연님이나 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네네. 이런 훌륭하십니다. 식으로 뭔가 내가 마지막으로 노트를 그러니까 수정한 것과 최근에 본 것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어 언제 봤는지 다시 봐야 될 것들을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옵시디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어떤 새로운 러닝 테크닉들을 이제 노트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해서 조금 더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마주쳤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고 또 이제 문제는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죠, 사실. 이게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왜 운동하면은 도움이 되는데 안 하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사실 나온 상품들이 결국 다이어트 약 같은 거, 아니면 다이어트 음료, 이거 그냥 마시면은 살 빠져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저희와 태연님이 항상 이제 제일 큰 숙제이자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에서 조금 하고 있는 어프로치는 이게 직접 연결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노트를 작성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 연결하는 거에는 사실 약간 귀찮기도 아마 하실 것 같고, 뭐 막 그때그때 막 앉아가지고 막 이게 뭐랑 연관돼 있지 막 생각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이제 AI를 조금 넣어가지고 연관된 메모를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그냥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잘 되면은 좋은 제품이 되고 아니면 이제 빨리 피봇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태연님도 아마 고민을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고 이제 태연님은 또 아마 노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어떤 채팅 인터페이스라든지 채팅에서의 어떤 정보를 뽑아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꼭 노트 테이킹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행동에서
행위에서 어떤 정보를 뽑아내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계신데, 요거는 뭐 기회가 된다면은 다른 분들이랑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